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진짜 평화. 변함없이 진짜 안보, 진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줄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보셨죠, 정 대표님도? 네네, TV를 통해서 예. 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셨어요? 네,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좀 불확실성을 완전히 좀 걷어내는 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북미 관계가 교차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획기적인 돌파구는 일단 공개적인 브리핑에선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브리핑 해준 내용 가운데서 좀 가장 중요한 것들 좀 포인트 좀 집어주시죠. 일단 좀 불투명해 보였던 3차 남북 정상회담,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일단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곧 개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았다가 예. 좀 미국이 태클도 걸고 그래서 좀 늦춰지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식을 하기로 한 건 역시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죠?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위협 없는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제 선제적 조치, 주동적 조치라고 그러면서 풍계리 핵시험장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해체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네. 국제사회에서 이 평가가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얘기부터 현장에서 검증을 못했는데 북한이 그런 조치를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냐. 예. 왜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느냐. 나의 예. 선의를 몰라주느냐. 이런 답답함을 예. 정의영 실정을 통해서 또 표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 특사단한테 그런 답답함을 토로한 거는 결국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좀 전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좀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회의감,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완전히 걷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실장이 오늘 밝힌 내용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얘기, 동시 행동을 준수를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해나갈 의사가 있다. 이 얘기가 저는 좀 상당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을 미국에 다시 넘긴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시험장도 폐기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해체했고, 또 비핵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미군 유해 송환도 일부 송환을 했고, 예. 그리고 억류된 미국인도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 외에는 없는 실정인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을 요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확답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동시행동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면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제 좀 성과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을 주저하고 있는 미국의 마음을 바꾸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예. 한 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 문제는 이제 미국한테 공을 넘긴 셈이고, 사실 우리 정부가 특사단 방북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연내 종전선언, 좀 이 네. 절충 얘기 뭐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늘은 뭐 그 얘기는 특별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정의용 실장도 그 얘기를 거듭 강조했고, 이제 연내 종전선언은 남북한의 합의 사항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핵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계, 첫 공정이라는 점에 남북한이 또 공감대를 이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특사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종전선언이 되면 뭐 그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것과 무관한 거다. 예, 별개라고. 별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종전선언이나 하자.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 없다. 그럴 생각 없다. 그러니까 결국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 종전선언부터 같이 해야 그 다음 문제들이 이제 풀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이 줄곧 요구했던 선 비핵화 조치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응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 이제 다녀왔지만은 그렇게 보면 사실 달라진 거는 또 없는 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판문점 선언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 핵 문제는 이른바 북미 간의 문제다. 이런 어떤 인식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핵 문제는 한국이 끼어들 것이 아니고 이건 북미 간의 미국과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입장이 강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거는 비핵화를 위해선 남북한의 어떤 협력, 긴밀한 협력, 그리고 남한의 좀 더 적극적인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교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해서 현재 한번 그 교차 상태를 돌파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정 정도의 의지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은 좀 성과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이게 결국은 또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정부 뭐 입장 이제 내놓긴 하겠지만은 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떤 반응 보일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일 반응하고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보일 반응이 좀 엇박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 위원장도 정영 실정을 통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주고받았던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이제 이번 특사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임하는 거는 또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쪽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정부의 어떤 통일된 입장, 좀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뭐 밥 우드워드가 이제 곧 출간될 예정인 뭐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도 이게 사실 이제 이 백악관이 정치적 내전 상태에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나올 때 보니까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익명으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도덕관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을 비롯한 몇 명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저항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말아먹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어떤 기고문까지 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내전 상태가 지금 전입 강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지금 연내 종전선언, 트럼프도 트럼프지만은 트럼프 주변에서 말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난 6월 10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외교안보팀은 대통령이 그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걸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종전선언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행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의 엇박자는 이미 다른 사례들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조만간에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열리게 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글쎄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한 이후에 다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정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명확한 얘기는 없었다. 다만 이제 북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는 점을 이렇게 애둘러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번 이제 그 특사 방문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후 프로세스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남북한의 특사회담 결과를 미국에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달받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칠 것이냐, 다시 폼페이오 방북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좀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예.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예.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래도 특사단 방북이 뭐 손에 딱 잡히는 뭐 성과, 특히 그 북미 관계에서 뭐 그런 거 도출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는데 뭐 역할을 뭐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미 관계 또 비핵화 문제를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기투합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지만 동시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뭐 한 발짝 반발짝 앞서가면 또 미국에서 견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 남북 연락사무소도 그냥 이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락사무소 개소가 되고 그리고 또 연내에 철도 착공식이 이루어지고 그걸 위한 뭐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경우엔 또다시 이제 좀 미국이 한국의 어떤 대북 정책을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서 따끈따끈한 분석 오늘 정우식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우식 대표였습니다. 1년 전 서울 강서구에 장애학생 특수학교를 세우는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장애학생 학부모들 기억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 주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모욕적인 합의를 철회하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에 시교육청이 앞으로 지역 수건 사업인 국립한밤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곳이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합의문에는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성태 의원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대가성 합의를 맺어 기피시설인 것처럼 인식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을 갖고 지역구 의원과 주고받기식 거래를 한 것도 그렇고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 해도 무슨 권한으로 합의를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부모들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합니다만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마음속에서라도 또 한 번 무릎 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